호재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미리 선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 셀럽들이죠.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블랙핑크 제니씨의 건물 매입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빌딩 중개사 빌딩남 이보람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서 앤티크 스트릿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고가구들과 앤틱 제품들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마치 유럽의 앤틱 시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앤틱 가구 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세요? 1960년대 근처에 있던 미군 부대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용하던 고가구들을 하나둘씩 내놓으면서 이 앤틱 가구 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해요. 지금은 전 세계 고가구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대표 앤틱 성지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앤티크 스트릿 축제 같이 한번 보고 오실까요? 여러분, 구경 잘 하셨나요? 이 앤티크 스트릿 축제 단순히 예뻐서 소개시켜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싸게 들어갈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이 예쁜 가구들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억소리 나는 호재들입니다. 지금 이태원 앤틱 거리는 용산 개발의 시작점, 즉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도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태원 앤틱 가구 거리는 용산 개발의 거대한 퍼즐 한복판에 딱 박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동쪽 한남 2구역과 한남 3구역, 한남 뉴타운 내에서도 한남 2구역과 한남 3구역은 사업 속도와 입지적 특성 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입니다. 한남 2구역은 규모는 작으나 6호선 이태원역의 초역세권입니다. 대우건설의 한남 서밋으로 118 프로젝트, 즉 고도 제한 90m에서 118m, 최고 층수 14층에서 21층으로 전제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으나 남산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 이슈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상업지 비율로 근린생활시설의 공간도 가치가 매우 높게 형성될 지역입니다. 한남 3구역, 뉴타운 내에서 최대 규모 5,816가구로 뉴타운의 4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현대건설 DH 한남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주 및 철거 단계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기도 합니다. 서쪽 용산공항,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 한강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의 핵심으로 조성 중입니다. 남쪽 유엔사 부지, 수성구 부지,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유엔사 부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11 건설에서 1조 552억으로 매입한 유엔사 부지는 현재는 한국판 아자보다이 힐즈라고 불리우는 하이엔드 리테일, 주거, 럭셔리 호텔 로즈우드 서울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 개발이죠. 수성구 부지는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진 녹지축과 스카이라인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수성구 부지의 현재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될 경우 최고 20m 높이의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의 가치 또한 상승 예정입니다. 한남 4구역, 한남 4구역은 일시적으로 3구역과 5구역 사이에 위치하며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 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입니다. 구역 면적 대비 조합원 수가 적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와 사업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는 강력한 장점입니다. 3구역에 비해서 경사가 완만하고 지형이 정돈되어 있어 단지 배치 및 설계 효율성이 높습니다. 한남 5구역, 많은 전문가가 입지 면에서 한남 뉴타운 중 단연 최고로 꼽는 곳입니다. 한강과 가장 길게 접하고 있으며 지형이 상대적으로 평탄해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세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북쪽 한남 1구역, 이태원 앤틱거리는 과거 한남 1구역에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2003년 한남 뉴타운 1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나
상가 소유주들의 강한 반대로 실패하여 2017년에 결국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어요. 그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신청해 하였으나 상권 보호 및 주민 반대 이슈로 인해 최종 대회되었고 2025년 2월 결국 반대가 심했던 이태원로변 상가 지역을 대폭 제외하고 주거지 위주로 신속통합 기획 후보지로 선정하여 현재 보시는 도로의 대부분은 신속통합 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태원 앤틱거리는 사방에 용산의 개발호재가 있는 바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직 가격이 그걸 다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수익형이 아니라 지가 상승 초입을 선점하는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은 앤틱가구 거리는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강변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충수 제한이 있어 신축 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앤틱가구 거리들은 대부분 30평대에서 50평대의 소규모 필지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신축을 하게 되면은 주차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1층의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신축보다는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실질 임대 면적 확보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이태원 가구 거리의 특수성입니다. 신축 건물보다는 이태원 앤틱가구 거리의 옛스러운 느낌들이 이 앤틱가구 거리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호재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미리 선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 셀럽들이죠. 이태원 키노길을 지나 용산구청에서 쭉 내려오면 보이는 저 건물, 바로 트로트 가수 태진아님의 건물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을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 3억 3천, 매매가 350억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곳입니다. 이 건물 과연 얼마에 매각될까요? 참고로 이태원 앤틱가구 거리는 인근의 이태원 클럽거리나 한남동 카페거리에 비해서 임대료가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익형보다는 지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매각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사를 2024년 6월 이태원동 34에 57번지 매가 41억 5천으로 평당가 9,025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제가 됐던 장윤정씨의 건물입니다. 여기 입지는 정말 좋더라고요. 용산구청 바로 앞이고 녹사평역 초역세권이라 가시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8m 도로를 끼고 있어서 동네 자체가 아주 쾌적합니다. 이 건물 앞을 보시면 용산구청에서 조경을 매우 잘 해놔서 마치 이 건물 앞마당이 공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투자 측면에서 냉정하게 볼 면도 있습니다. 층당 면적이 너무 작거든요. 리모델링은 예쁘게 잘 되어 있지만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임대료를 높게 받아서 수익률을 맞추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입니다. 장윤정 씨는 개인명의로 25억 정도 대출을 받아 매입하셨고 이건 당장의 임대 수익보다는 용산의 지가 상승을 노리는 전형적인 존버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보다는 시간이 해결해줄 시세 차익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거리에는 건물이 워낙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희소성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각사례 2024년 2월 이태원동 96에 50번지 매가 21억 7천으로 평당 9,826만원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이 매각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이미 3년 전인 2021년도에 평당 1억 2천만 원으로 매각이 된 사례를 보았을 때 평당 1억이 안 되는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한 아주 영리한 사례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위치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에요.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오면은 유동인구의 흐름 자체가 바뀔 텐데 이 수혜를 정면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전략의 안정성입니다. 개발 호재는 많으나 임대료가 낮으면 오랜 시간 버티면서 발생되는 대출 이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매수자가 직영으로 직접 사용을 하면서 버틴다라고 하면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태원의 미래 가치가 폭발할 때까지 직영 사용이라는 무기로 활용하면서 확실한 지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인 거죠. 금액대도 20억 초반대라서 가벼우면서 실속은 잘 챙기신 알찬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매각 사례 2026년 1월
이태원동 36의 22번지 매가 82억으로 평당가 1억 4,573만원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이 건물은 더파크사이드 서울을 접하고 있는 건물로 매도인 책임 용도 및 기존의 주택이었던 3층과 4층을 잔금 전에 용도 변경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매매되었습니다. 이 건물 모양을 정면에서 보셨을 때는 반듯하고 예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시면 이 건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위로 갈수록 면적이 깎여 있습니다. 지상층 공간이 생각보다는 작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현재 용적률 완화가 돼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이 300%까지 신축이 되니까 신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은 서울시 중정 경관 관리구역 한강변으로 7층 이상 건축하게 되면은 경관 심의 대상입니다. 또한 지상층을 올릴수록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면적이 실제로 많이 깎이니까 실제로는 300%를 꽉 채워서 신축을 할 수 없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 매수인께서는 현 건물의 컨디션을 그대로 살리면서 빠르게 수익 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매각 사례 2025년 12월 동빙고동 1회 94번지 매가 200억으로 평당 1억 1,111만원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블랙피크 제니씨의 건물 매입 사례입니다. 동빙고동 1회 94번지인데요. 작년 12월에 무려 200억 원, 평당 1억 1,111만원이라는 금액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가 180평 정도로 큼직한데 원래 이라크 대사관으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재밌는 건 제니씨가 개인으로 대출 없이 전에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는 건데요. 보통 많은 건물 투자들이 대출이나 세금 혜택 때문에 법인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개인으로 현금 200억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여기 가보시면 여기랑 거리도 있고 상권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어서 아주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경찰들이 계속 순찰을 줄 정도로 치안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제니씨는 왜 하필 여기를 매입하셨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유엔사 부지에 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하이엔드 복합단지가 들어오고요. 수성구 부지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엄청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신분당선 동빙구역과 보강역 예정지, 한남 뉴타운 4구역과 5구역에 싹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호재 중심지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철거 중인데 나중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은 투자금은 그 이상을 웃도겠죠. 사실 이 정도 금액대면은 투자자들이 보통 대로변 건물을 찾기 때문에 나중에 대팔 때 선호도가 조금 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면적 500평 이상의 대형 사옥이나 프라이빗한 사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요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미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임대까지 하고 있는 제니씨인데 이번 매입으로 거주, 임대, 투자에 용산의 3박자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태원 앤틱가구 거리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용산의 미래를 선점하는 시장입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버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리스크가 되는 곳이죠. 이 타이밍에 들어갈지 용산이 완성된 뒤에 더 비싸게 들어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의 개발 호재를 모두 품고 있는 이태원 앤틱가구 거리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지역의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실제 매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달구알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